소개받은 고려대학교 건축산업연구학부의 김승희고요. 저는 저희 연구소는 이제 구조 시스템 연구실이고요. 저희는 이제 해양구조물, 특히 이제 구의식 해양구조물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의식 해양 플랜트의 이제 구유체하고 계류 시스템 그리고 ISO의 해석 설계 쪽을 연구를 좀 시작을 했었고요. 예전에 그 이후에 이제 토목사이드로 와가지고 구의식 교통 인프라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대단지 구의식 도시 기반 기술들을 최근에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학수 교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제 행사의 취지에 맞게 조금 재미있고 흥미있는 주제를 조금 요청하셔가지고 굉장히 학술적인 내용보다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흥미있게 좀 보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준비했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도 그 유지관리 기술을 많이 연구를 해왔지만 이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굉장히 깊숙이 연구를 아직은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디지털 트윈에 대한 그 구현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천 기술이라는 것들을 꽤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었고요. 또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유지관리라고 하면은 저희 대다수의 우리 토목 전문가분들은 당연히 시설물의 유지관리, 점검 진단, 종합 성립평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교량이나 이런 일반적인 인프라에서의 이제 유지관리의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마도 장수 명화라든지 성능의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런 쪽에 포커스가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당연히 이제 토목 구조물도 주기적으로 점검 진단을 하고요.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그림처럼 우리가 적시에 어떤 문제를 발견해서 적절한 보수공을 한다라면 이제 시설물을 오랫동안 이제 쓸 수가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취지로 유지관리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고, 최근에는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면서 굉장히 정밀하게 어떤 손상을 탐지한다든지 또는 상태평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빠르게 한다든지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오늘 이제 주로 이제 해상풍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해상풍력 시설물과 일반적인 이제 인프라 시설하고의 큰 차이점은 아마도 오퍼레이션의 어떤 관점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교량에 뭔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교통 통제 수준밖에 없는데, 가령 어떤 기계 장치라든지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 맞게 아마 어떤 것들을 제어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디지털라이제이션 할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오늘 발표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량 같은 경우는 교량 중에 이제 모든 교량을 다 그렇게 관리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케이블 교량 같은 것들은 이미 사실은 수많은 센서들이 부착되어서 실시간으로 계속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수기호 유지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동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이제 그 사무실에서 관리자가 본인이 이제 보고 싶어하는 교량이 있으면은 교량을 선택하면 그 교량의 상태를 계속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뭔가 이제 고차원적인 어떤 상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되어 있지 않지만, 가령 현재 바람의 상태라든지 온도 상태 또는 집안 가속도라든지 교량의 처지 이런 것들은 계속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의미 있는 행위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한 3주 전에가 그 한국전력에서 이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때 기후 위기 대응 세미나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제 준비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조사해 보니까 전력시설물도 이미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 같은 그런 전기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건 아무래도 이제 개통을 어떻게 잘 유지관리할 것이냐. 그러니까 뭔가 고장이나 이런 것들도 디텍팅을 해야겠지만 아마 전력 수급을 효율적으로 계속 이제 유지하는 것들, 이런 것이 아마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은데, 과거로부터 계속 이 전력 이 그리드, 에너지 그리드의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달해 왔고, 최근까지는 이제 스마트 일렉트릭 그리드가 화두였다면, 이제 이것이 완성된 이후에는
디지털라이제이션 이게 새로운 이제 지향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수많은 이제 그 소위 이제 그리드 그 개통이 다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제 소위 이제 O&M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의 키가 바로 디지털 트윈이 될 것이다라고 최근 논문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 이제 올해 나왔던 논문을 좀 봤는데요. 이쪽에서 제안한 이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유지 관리, 개통의 유지 관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실제 피지컬 모델이 이렇게 있다라면 요 놈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디지털 모델을 생성을 하겠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럼 이제 이 두 시스템 간의 연계가 필요한데 이것은 실시간으로 계측되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결을 시키겠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두 개를 단순히 뭐 예를 들면 대상물에 뭐 한두 가지 센서 붙어 있다고 해서 이게 완벽히 연결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두 놈을 연결함에 있어서 실제 구조물 그 시스템에서는 여러 가지 센서들이 수많은 센서들이 부착돼서 데이터가 넘어가야 되고요. 그 데이터를 받은 디지털 모델에서는 각각의 목적에 맞는 어떤 평가라든지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어진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피드백을 줘서 만약에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것을 자동으로 컨트롤하는 그렇게 해서 쌍방이 계속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을 하겠다는 개념이고요. 사실 이제 단순하게 보면 이것이 아마 이제 개별 모듈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광역 설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그러나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대다수의 인프라를 유지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결국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디지털 트윈 기반의 또는 이제 디지털 기반의 유지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인프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해상 풍력 유지 관리에서는 더더욱 이런 디지털 기반 기술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어디 한 군데 고장이 났다거나 또는 어디가 고장 났는지를 확인하려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람이 직접 접근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먼바다에 설치되거나 또는 심지어 부의식 구조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접근해서 다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구조물일수록 이런 디지털 기반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미 꽤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상 풍력과 같이 먼 바다에 설치된 구조물의 유지 관리일수록 더더욱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꼽아보면 결국은 이제 언맨 그리고 이제 옵사이드 모니터링 앤 메인터넌스 키워드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논문을 좀 찾았는데요. 이게 2023년에 나왔던 논문인데 실제로 제가 정확한 명칭 모르겠는데 하이윈드 플로팅 윈드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2022년에 시공이 완료돼서 2023년부터 전력을 전력을 계속 이제 생산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이게 아마 에큐노르하고 몇 개 이제 사가 관여된 프로젝트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실제 가동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 윈드팜에 이 디지털 트윈을 한번 구현해 본 그런 논문이 되겠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거는 이제 로드 뷰를 아마 떠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하면은 가장 먼저 그럼 실제 구조물을 뭔가 되게 현실적으로 볼 수 있겠구나 육안으로 그걸 먼저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유지관리의 핵심은 정보관리 체계를 어떻게 명확하게 정의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행위들을 이룰 수 있는 개별 모듈들을 어떻게 잘 연결시켜서 원활하게 구동시킬 것이냐 그것이 가장 큰 핵심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무튼 이 논문을 보면 이제 이러한 그래픽 모듈까지 만들어서 실제 지금
가동되고 있는 민트팜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운영한 사례를 이제 소개한 논문이고요. 이 그래픽 모듈은 게임 엔진으로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유니티 3D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유니티 3D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무료 프로그램이라서 저희가 만약에 이제 연구에 쓰고자 한다면은 이제 무료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코딩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이 해상풍력의 ONM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논문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뭐 환경 조건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계속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가동되고 있는 플로팅 윈드 터바인에서의 그 전력 생산량 이런 것들도 시계열 데이터로 다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이 논문의 수록에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의 아주 뭐 급격한 발달과 더불어서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이 ONM에서 그 코스트를 굉장히 줄일 수 있고 동시에 세이프티 그것이 이제 시설물의 세이프티도 될 수 있고 또 작업자나 근로자의 세이프티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디지털 트윈 시스템에서 정의하고 있는 데이터 부분입니다. 스태틱 데이터, 라이브 데이터, 시뮬레이티드 데이터, 히스토리컬 데이터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데이터를 구분하고 있고요. 스태틱 데이터는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듯이 이 시설물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설계 정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스태틱 데이터가 된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뭐 보수보강을 하지 않으면 크게 변하지 않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라이브 데이터는 실제 여러 가지 센서로 현재 들어오고 있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라이브 데이터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시뮬레이티드 데이터는 어떤 이제 목적에 맞게 뭔가의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국부적인 뭐 응력을 평가하고 싶으면은 뭐 디지털 모델로부터 뭐 FM 모델을 변환해서 이것을 뭐 해석한다든지 또는 뭐 인공신경망으로 미리 학습된 서로게이트 모델이 있다면 그것으로 뭔가의 미래 데이터를 추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시뮬레이티드 데이터라고 부르는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실시간 또는 뭐 어떤 뭐 특정 주기별로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하거나 또는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쭉 시계열에 대해서 이어 붙이면 그것이 바로 이제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의 이제 데이터를 이제 구분을 한 거고요. 아마 여기서 뭔가 개념이 확장이 되면 이 데이터 체계도 계속 또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트윈에서 이 시스템에서 뭘 또 관심을 갖냐면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위치에서의 고장을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것을 구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거는 요 이제 풍력 타워에서 부시 풍력 타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상황들을 먼저 시나리오를 만들었고요. 각각의 시나리오의 대표적인 원인들 이런 것들까지도 다 선별을 해서 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 대표 시나리오에 대해서 소위 이제 실시간으로 계측된 데이터만 받아서 이 고장 여부를 즉각 감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이 논문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고장이라고 하는 거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요인들도 있고 또는 직관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다른 응답들의 어떤 변화로부터 우리가 뭔가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째 후자에 대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계측 데이터들이 쭉 이제 들어오는데 이 시스템이 정상 상태에 있을 때는 아마도 이러한 수준에서 변동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정상 상태에서 충분히 계측된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 밴드를 결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어느 순간부터 그 허용 범위 이상을 초과하는 응답들이 계속 계측이 된다 라고 하면 그것으로부터 1차적으로는 뭔가 이상 상태가 발생했다는 것을 감지하겠다는 개념이고요. 거기에 나가서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고장 시나리오들 만약에 어떤 파트에서 고장이 생겼을 때는 아마 이상 신호들이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리 알아냈다라면
그것으로부터 그러면 고장 위치가 어디다라는 것까지 바로 알려주는 시스템까지 확장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 뭐 소위 이제 패턴 분석 기반 상태 평가 기술의 한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알고리즘, 이런 방법론은 사실은 일반 토목 시설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했던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법론 자체는 충분히 우리가 이제 인정할 또는 이해할 만한 것이고요. 다만 이것을 실제 구조물에 정말로 잘 적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전력연구원에서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 전력 시설물들, 대표 시설물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송전철탑 같은 경우는 바다는 아니지만 산 꼭대기에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수많은 송전철탑에 대한 디스타팅 기반의 유지 관리를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느냐라고 이제 한번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봐서 이제 답변을 준 이제 사례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트윈 모델을 어떻게 빠르게 생성할 것이냐, 그리고 실시간으로 계측되거나 또는 뭐 영상이나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매핑해서 구조물에서 뭐 어떤 외형이나 이런 것들을 업데이팅을 어떻게 빨리 할 것이냐라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제 계측된 데이터로 분석을 하든지 또는 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든지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어떤 손상이라든지 어떤 뭐 붕괴 위험을 미리 감지한다든지 이러한 그런 행위들을 어떤 알고리즘이나 어떤 방법론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개발이 되면은 좋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준 적이 있고요. 이걸 이제 똑같이 사실은 해상풍력 디지털 트윈 모델에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슬라이드를 조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2023년에 나왔던 논문에서도 결국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받아들인 데이터로부터 뭐 이상 상태를 감지하겠다라는 이제 사례를 보여준 건데, 아까 제가 그래서 이제 토목 구조물 쪽에서도 이런 연구들이 꽤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연구실에서도 사실 이런 것들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게재했던 논문의 이제 내용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진도대교에서 한 5년 동안 계측된 데이터들을 저희가 받아와서 그것으로부터 구조물의 어떤 거동 패턴이라는 것을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이제 모형화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이제 실증해본 사례가 되고요. 공교롭게도 이제 저희가 받은 데이터에 어느 한 3년 전, 그러니까 한 5년 중에 한 3년 후쯤에 좀 큰 보수 구강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구조 상태 변화가 충분히 예민하게 감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V10 구조물에 대해서 이제 손상 탐지 기술을 저희가 이제 신경망 알고리즘을 가지고 또 연구해 본 사례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해중 터널의 계류선의 어떤 손상, 미약한 손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계측 가능한 응답, 그러니까 이제 터널 내부에서의 이제 계측된 가속도의 패턴의 변화를 가지고 계류선 손상을 탐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이제 연구한 거고요. 이건 좀 딜레마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V10 구조물의 계류선 설계는 기본적으로 모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합니다. 해중터널 같이 교통시설물로 쓰이는 구조물은 당연히 뭐 극심한 파도가 오더라도 모션이 굉장히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계류선 설계를 그렇게 사용성 기준에 맞춰서 설계하면 사실 가속도 값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계류선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두 가닥이 손상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그 손상된 이후에 발생된 가속도 패턴의 변화가 사실 육안으로 보거나 또는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우리가 수작업해서 보더라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를 쭉 신경망에 집어넣었을 때도 잘 분간이 안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를 이미지 데이터로 좀 변환해가지고 손상 상태 그리고 비손상 상태에서의 수많은 가지에 대한 이런 이미지 데이터들, 그러니까 시계열 응답의 디스크리타이즈된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해서 이것을 가지고 학습해서 성능 평가를 해봤더니 아주 굉장히 정확한 성능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얻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상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뭐 한 30% 정도의 손상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거의 100%에 가깝게 손상을 탐지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물론 이제 저희가 랩 테스트 수준, 그러니까 모형 테스트로 이제 검증한 건 아니고요. 철저히 이제 뭐 하이드로다이나믹 기반의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이제 검증한 거기 때문에
뭐 향후에 모형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밖에 저는 이제 범용성 확대, 이러한 방법론에 대한 범용성 확대를 위한 연구를 좀 지속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까지는 주로 지도학습 계열 알고리즘을 가지고 많이 이제 좀 연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비지도학습 계열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적은 데이터로 그런 이상 상태를 얼마나 좀 더 이제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들을 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뭐 해중 터널에 대한 것들들 뭐 여기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해양 구조물 같은 경우는 이 육상 구조물에 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계측 센서가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물에 가까운 위치에 센서를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구조물의 거동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센서를 붙인다 하더라도 이제 몇 개소밖에 붙일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던 거는 우리가 이제 한정된 위치에서 계측된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직접 계측하지 못하는 다른 중요한 구조 응답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마찬가지로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연구를 한 사례가 되겠고요. 그다음 밑에 두 번째 거는 사실 이 그림이 그 태양광, 부식 태양광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대략 100m 바이 100m 정도 되는 구간이고요. 우리나라 그 새만금에 들어가는 게 거의 한 2km 정도 되는 완전히 다 뭐 수많은 이제 모듈이 연결돼서 한 군지파를 이루는 이제 설비인데, 이러한 이제 설비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계류선이 이제 물 안에 잠겨서 들어가는데 이게 어디가 끊어졌는지 사람이 하나하나 볼 수 있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류선의 손상이라든지 또는 계류선의 장력의 상태를 마찬가지로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위치에서의 응답 데이터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들을 이제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디지털 기반의 어떤 기술들, 특히 시설물의 유지 관리 차원에서 디지털 기술이 분명히 이제 주가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기술들이 정말로 그 해양 구조물일수록 더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해외에서도 실제 프로젝트에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사례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뭐 해상 풍력의 계획이나 설계, 시공도 중요하지만 O&M 측면에 대한 연구들도 좀 많이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디지털 트윈의 핵심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GUI를 잘 만드는 것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체계를 잘 구축해서 이것을 잘 매끄럽게 굴릴 수 있느냐, 그것이 훨씬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모든 것들은 다 디지털화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유지 관리도 그렇고 설계도 그렇고 그 이제 기준서 이런 것들이 아직은 다 종이 문서잖아요. 이런 것들도 결국은 디지털화가 된다면 정말로 모든 이제 어떤 엔지니어링 행위들이 다 디지털화가 돼서 자동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